건물권 보시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낙찰 받는 건 물건번호 4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건데 경매로 나와서 2010년에 경매로 나와서 15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5년을 끌다가 경매로 나온 거죠. 이걸 보면 어떻게든지 이 집이 경매로 안 넘어가게끔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쓰다가 이것도 이자를 조금 줄이면서 변경을 시켰겠죠. 경매 치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안 되다 보니까 막판에 경매로 나왔던. 이것도 사연이 많은데, 자,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미장리. 지금 같았으면 이거 팔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지가 두 필지인데, 대지로 428평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맞아. 대지로 428평. 제가 우리 그에 낙찰하던 그 부여 거 있죠? 네. 부여가 대지로 600평이거든요. 대지로 600평은 처음이에요. 그 집이 네 채가 있는데 대지로만 600평이잖아요. 대지로 그 네 집이 600평인데 이건 대지로 한 집이 428평이에요. 한 집이. 건물은 매각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집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거 한 필지, 요거 한 필지, 두 필지예요. 항공사진은 뭐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요 필지, 요 필지, 대지 두 필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기역자로 이렇게 연장되어 있죠. 이 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 전쯤에 아주 예봉이 옛날에 부잣집이 가서 살던 그런 옛날에 여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있던 사람이 큰 집 지어서 살고 있던 그런 한옥집이에요. 이것이 경매로 나왔길래 제가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1억 2천까지라는 걸 1억 3,300만 원에 어떤다? 잘 받은 거. 2015년인데 이것도 단독공찰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때만 해도 건물 매각제에 지분 매각 쳐다도 안 보던 시기였댔어요. 낙찰 받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 수강생들 추천을 했는데 다 안 받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 한 명만 또 받은 거예요. 이것도. 추천해도 이걸 받아서 하나 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 제가 갔을 때는. 낙찰 받고 잔금 냈습니다. 내고 가서 문 열었습니다. 문 열고 갔더니 이렇게 옛날로 얘기하면 이 바깥에는 여기 머슴이 살고 있던 곳이죠. 그리고 안에 이제 안채가 이렇게 기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청마루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안방이 있고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기역자의 안방 있는 곳에 문을 두드렸더니 나이가 한 70대, 80대쯤 초반 되신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만 그 나이에. 또 어떻게 오셨소? 아, 예. 이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갖고요. 여기 사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땅바닥에 턱턱 주저앉더만 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렇게 됐구만. 5년 이상을 끌었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경매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나온 거예요. 5년 동안 끌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구먼. 그래서 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쁘게 젊은이, 내가 젊었어요? 그때는 젊으셨나? 이쁘게 젊은이,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 살게 해줘.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노인네가 그냥 하는 푸념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노인네가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줘. 그럼 내가 안 돼요. 그래, 돼요. 그래요. 안 돼, 그래. 돼요. 여기서 돼요, 안 돼요 하면은 그럼 돌대가리야.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왜 돌대가리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사람, 주인 노릇하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럼 주도권도 없는 사람하고 협상하는 사람은 돌대가리 아니야?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협상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이 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협상할 사람이 누군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게 그것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아유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약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나 누구한테 책임질 사람한테다가 저한테 전화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번호 좀 적어줘. 하고 얘기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책임 있는 사람하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해야 되니까 책임 있는 사람하고 저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해줄지. 제 얘기는 뭐냐면 책임질 사람 나와라 이거야. 협상할 사람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죠? 네. 협상할 때 제일 먼저 뭐야? 협상할 사람 나와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 좀 적어줘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전화번호 적어놓으니까 잠깐만 기다렸더니 종이가 안 보이는지 달력을 하나 한 군데 쭉 찢어갖고 펜 하나 갖고 난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적어주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그 여자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한다고? 서로 약정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들은다? 저는 자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줘. 알았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봤더니 여기 살고 있는 것이 80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세대를 낙찰을 받거나 아파트 같은 걸 낙찰을 받는데 아파트는 좀 들었지만 다세대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잡혀먹었고 경매가 나왔을 때에 그 노인네들을 명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명도시키기가. 노인네가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지 않습니까?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다세대의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가서 보면 한 분은 치매, 한 분은 걸음을 못 걷는 이런 노인네들이 있죠. 그거 낙찰받아서 가격이 반가에 따라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인도명령 하죠. 나가라 그래도 나가라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죠. 집행관이 오죠. 집행관이 와서 봤더니 한 노인네는 잘 걷지도 못하고 집행이 짓고 있고 한 노인네는 누구야? 왜 왔어? 이렇게 딴소리 하죠. 그러면은
그 집행관이 그 노인네들 바깥으로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 못 끄집어내. 그러니까 그거 반값 떨어졌어. 그 노인네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세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도 노인네들이 사고 있다 그러면 어떤다? 조심하는 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여기도 그런 80대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치매가 걸린 건 아니에요. 제가 노인네를, 그 여자 노인네를 보고 나오는데 남자 노인네가 들어오는데 오토바이 타고서 들어오다가 누구야? 물어보더라. 근데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 대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저 여자의 남편이 되는 모양이구나. 나는 내 일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잠깐 드렸습니다 하고 인사환경 나왔으니까 그 남편은 자기 와이프한테 누구였냐고 물어보겠죠.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아, 여보세요? 그 전화하는 거 보고 내가 보기에는 얘가 참 머리가 돌다가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다니시세요? 아니, 지 아버지 집이야? 내가 경매 낙찰받은 집이야. 응? 응? 아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공부한다고 야단치니까 큰 아들이 왜 내 동생 때려요?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그런 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를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게는 땅값이 지금 2억 4천짜리 1억까지 떠서 한 1억 얼마가 남고 감정했을 때가 5년 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고 감정하고도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그러니까 화끈하게 쏴서 1,000만 원을 주고 다세대를 얻어주자 이거야. 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보낸다 아무 문제가 없다. 1,000만 원 쏴도 돈이 된다. 이게 무슨 작전이야?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었는데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전화가 오고 왜 그래? 아니 뭐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제 그 집에 책임자가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서 합리적으로 얘기합시다. 나는 1,000만 원 줄 생각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저도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못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안성시청 민원실에서 만나자. 내가 서울에서부터 출발할 테니까 출발하면서 내가 전화를 걸 테니까 내일 시간을 오전에 출발할 때 시간을 비워두고 있으시오. 만나서 얘기합시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끊었어요. 나는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500만 원 준다 그럴까 1,000만 원 준다 그럴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떠올까 이제 저는 머리 작전을 그렇게 쓰고 있어.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휴게소를 갔어. 휴게소에서 커피 시켜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때서야 내가 아, 이 새끼가 아예 나하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얘가 엄마가 전화하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거구나. 할 수 없이 어떤다?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어떡한다? 이것도 건물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재판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답변서가 몇 월 며칠 날 조정실로 된다? 아, 조정실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날짜가 잡혔네. 잡혀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갔을 땐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누구 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이걸, 예. 누구 오셨으니까 봤더니 거기서 나다 이제 그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 키 조그만했던 그 오토바이 타고 왔던 그 엄마, 아버지하고 키가 커다란 아들하고 같이 나왔으면서 걔도 이제 또 얘기했더만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내가 여기에 소송을 집어넣을 때 먼저 번에는 아버지만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돈이 아들에서 나올 것 같고 아들을 좀 들고 쳐야 되기 때문에 피고를 그 전화번호 가르쳐 줬던 애 있죠. 걔하고 아버지하고 둘을 소송인을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두 명을 소송 자체를.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이곳에 살고 있는데 지료를 내라고 해서 판결을 받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지료로 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경매를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소송 자체를 아버지와 아들을 둘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 아니라고 뭐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아니냐고 같이 나왔다.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연수를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아버지과 같이 소송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더니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이 바로 또 정해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안성에 이제 조정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보면은 조정을 날짜가 잡혀서 조정실에 갔습니다. 조정실에 가서 2시서부터인가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조정하기 한 20분 전에 누가 와서 뭘 하나 붙이더라고. 사건 번호 몇 번 몇 번은 조정실이 몇 호로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봤더니 우리 사건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다? 그 몇 호로 바뀌었다는 대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전 된 데가 어떤 여자가 누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예. 누구 오셨어요? 예. 그럼 둘 다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음성에서 조정했던 거하고 완전히 여기는 개사리판이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조정실에 이런 것도 없고 그 저기 뭐 소파하고 그 저기 뭐 그 소파 앞에 있는 그 커피 만드는 그 하나 있고 이런 의자 2개 갖다 놓고 여자 하나하고 남자하고 둘이 조정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메트로시에서 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조정이 끝나지 않아갖고 그 조정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가 조정인 대기실인데 특히 사건 이거는 여기 오늘 조정 대리실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러더니 그럼 오늘 잠깐 이게 조정을 진행하겠는데 먼저 토지주는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있었는데 나와 먼저 번에는 뭐 언제 뭐 우리 토지주를 먼저 뭐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토지주 얘기도 안 해. 나가 있으려 무조건. 나가 있어서 30분이 지나도 건물주인이 안 나와. 그렇게. 거의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시간이 한 4시간 다 돼가는데도 안 나와. 뭐가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한참 되더니 한 1시간 다 돼가다가 했더니 그러더니 저기 뭐야 땅 주인 들어오시래요. 그걸 우리 저기 낙찰받은 나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조정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 조정위원 여자가 딱 앉더니
아니, 땅 같지도 않은 땅을 이런 걸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걸 왜 샀어요? 다른 땅도 많은데 왜 이런 땅을 샀어요? 정작 그렇게 이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야? 땅 같지도 않은 땅을 사더니 땅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왜 땅 같대? 아니, 땅 같지도 않은 땅이 아니라 왜 다른 땅도 많은데 하필 이런 땅을 샀냐? 이런 얘기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땅이 누구예요? 그럼 내가 여기 땅 낙찰 받은 사람하고 같이 투자한다는데, 그럼 당신 이름으로 안 됐죠? 그런데요? 내가 당신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낼 수 있어요? 그래요? 나가라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조정을 도와주기로 온 거지 내가 방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 같이 조정을 하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뭐. 그랬더니 그 남자 조정에 있다가 아 잠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앉아 계셔야죠. 제가 지금 건물주인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뭐 거기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의 노인네가 거기서 그대로 좀 살겠다고 좀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그대로 살게끔 했을 때 다른 것만을 주고 뭐 살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되겠는데 이거 봤더니 1억 3천 얼마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산 게 얼마 1억 3천 얼마 주고 샀죠? 네. 1억 3천 얼마 주고 샀는데 한 1억 8천 정도쯤에 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1억 8천원에 팔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땅 주인데 속을 죽인다는 게 속 죽일 게 없지가 왜 다른 땅도 많은데 그런 땅 사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속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 근데 그게 그 얘기 듣고 속 죽을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얘기 하는 거야. 남자가 아니 그러지 말고 잠깐만 근데 그 정도 낸다니까 그 정도 주고 거래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5년 전 가격이고 지금 보면은 3억이 넘어가는 건데 땅인데 2억 천 정도는 내가 2억 4,500인데 2억 천 정도 이하는 제가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 감정이 얼마였었고 지금 5년 전 썼고 얼마였었다고요? 뭐라? 내가 실수했네. 나는 1억 3천 얼마 주고 낙찰받았다니까 1억 8천 정도까지 내겠다 그랬으니까 그럴 정도면 그냥 쉽게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네. 그럼 안 되겠네. 저기 다시 그 건물주인 좀 들어오라고 했죠.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5년 전 가격이 얼마라고 해서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1억 8천까지 아까 얘기했는데 1억 8천 안 되고 여기 2억 천 얘기하는데 좀 얼마 좀 더 내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건 조종이 아니고 흥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또 자랑이라고 거기서 제가 이 우리 집 재산을 제가 다 해먹은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 땅을 다시 사겠다는 것도 제 동생이 사겠다고 하는 거고 제 동생이 1억 8천 이상은 못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1억 2천을 불렀는데 1억 2천은 2억 1천 불렀는데 2억 1천 좀 많은 것 같고
하나니까 그럼 내가 조정으로서 하는데 1억 9천 하십다 1억 9천 그러면서 아까 1억 8천이었었는데 1,000만 원에서 1억 9천 하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1억 9,500으로 하는데 조건이 1개월 이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그럼 그 조건 얘기했어. 그 조건. 그랬더니 그 조정위원이 그러시래요. 1억 9,500. 자, 1억 9,500 얘기했으니까 1억 9,500 어떻게 하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뭐 또 얘기를 하냐면은 글쎄요,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은 제 동생이 낸다고 그랬는데 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물어보고 오세요. 이제 조정이 승진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나가더니 그럼 전화가 오고 싶다고 저는 나가더니 한 5분 있다 들어오더니 전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선생님 1억 9,500 이하로는 양보 못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동생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은 동생이 됩니다. 조정실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조정위원이 있다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연락을 해봐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직권으로 강제 조정을 1억 9,500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화해 결정입니다. 화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권고 결정인데 만약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오늘의 조정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조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권으로 강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뭐 1억 9,500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1억 3천에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긴 해도요. 뭐, 실질적으로 뭐, 양도소득세 못 내고 나면 뭐, 좀 계산은 그렇지 뭐, 남는 게 별로 있습니까? 뭐, 1,000만 원이 남아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남는 거고, 2천만 원이 남아도 적게 남았다고 그러시면 적게 남은 거니까, 그건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이지, 나로서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냥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빚전 계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또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몇천만 원 벌었으면 되게 고맙다고. 아니, 그러고 말았는데,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정이 없던 일로 잡혀갖고, 다시 한 달 후에 조정 날짜가 다시 잡힌 거예요. 다시 조정 날짜 갔더니, 이번에는 동생하고 같이 나왔다. 같이 나왔는데 동생은 1억 8천밖에 없다. 우리는 1억 9,500까지 양보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달라고 써지 못하고 1억 9,500을 가지고 또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격을 떨어뜨리면 더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얼른 말을 뒤집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1억 9,500인데 2억 1천 이하로는 지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1억 9,500인데 1억 8천을 할 것이냐 1억 9,500을 할 것이냐. 조정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1억 9,500이야. 근데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거는 처음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얘기고, 지금 시간도 어렵고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제가 뭘 그걸 깎아서 하려고 했습니까? 애초에 얘기대로 2억 천 이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행문은 2억 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정을 할 때 얘기를. 그러니까 1억 9,500하고 한다 보니까 30분을 조정해도 끝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우리 수강생이 그걸 500만 원 해갖고 1억 9천으로 양보했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1억 8천이야. 양보가 안 돼. 그러면 오늘 조정은 없던 일로 하고 1억 8천하고 1억 9천이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되니까 한 달 후에 조정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가격이 워낙에 차이가 나면 조정 안 되는 걸로 해서 재판으로 가게끔 되는데 1억 8천하고 1억 9천까지 조급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생각해보고 조정을 합시다. 한 달 후로 다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형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커피숍에서 같이 그럼 우리끼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럽시다 해갖고 이제 거기 형제 둘하고 우리 둘이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이 형하고 달리 동생애는 머리가 좋고 뚝심이 좋더만. 걔는 끝까지 1억 8천이야. 형이 500을 더 줘서 1억 8천5백 주겠다. 바깥에 나와. 그래도 우리 그 수험생도 또 끝까지 어떻게 한다? 양보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라는 애가 그럼 뭐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고 일어나서 먼저 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이 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돈을 냈는데 돈을 내가 박차고 나갔는데 그 형을 붙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돼, 안 돼? 그럼 우리도 같이 한다? 박차야 되는 거야. 근데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야. 쟤 나갔자. 그랬더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바쁘시면 먼저 가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는 1억 9천을 주장했지만은 하겠다는 마음이 더 든다? 굳어졌다는 뜻이야. 내가 판단했을 때. 그래, 그러면 알아서 협정해. 그러고 나서 3차 협상에 가서 결국은 1억 8,500이 결정이 된 거야. 시간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협상을 안 하고 깨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 협상을 안 하고. 협상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깼을 때는 아까 내가 당사자를 아들을 같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아들 재산을 지료로 소송을 하면 돼. 아들까지. 근데 봤을 때 돈을 내는 것이 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동생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내가 보기에는 시간 좀 더 끌었지만은 일단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강생이 1억 8,500이라도 시간을 끌지 말고 그냥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봐야 500 얼마다 보니까 더 끌어봐야 큰 소득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이미 잡았었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조정으로 가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4의 3 680만 원이 540만 원 낙찰받았는데 20%씩 떨어졌죠.
680에서 430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먼저 번에 강의 한번 했었죠. 진주에 강의를 가서 제가 남의 돈 버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돈 버는 거 좀 갖고 올라와서 제가 한 6개를 골라가지고 갔더니 내가 보기엔 제일 나쁜 거 2개 골랐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번에 게 땅, 지분, 건물 전체네. 그것도 형부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팔고 나온 거지. 만약에 형부가 사지 않겠다 했으면 시간을 조금 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나쁜 건데 그 여러 개 중에서 또 제가 보기엔 제일 나쁜 것 중에 이걸 골랐어. 이걸 낙찰 받은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런 겁니다. 요렇게 집이 있죠. 여기 158도 한 필지에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냐?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이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 집에 놓인 집이 딸 이름으로 이 집을 도로 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고, 요거는 요거대로 나중에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따로 경매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것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야 돼. 한꺼번에 지지 않고 바깥에 거 따로 집어넣어서 낙찰을 받고 이것이 나중에 따로 또 나온 거예요. 이것이 경매를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는데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나 했더니 여기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해서 이 집에서 불안을 받아서 나중에 불안을 받아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낙찰받은 거예요. 낙찰받았다 그러길래 그럼 같이 가봅시다. 갔어요. 이제 저기 뭐야 진주에서 여기 뭐 삼천포를 갔거든요. 갔더니 시간이 좀 늦게쯤 됐는데 갔더니 여자 노인네가 있더니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아, 이거 땅 낙찰 받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 자리에 있는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30만 원치를 주고 낙찰 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받지도 못해갖고 말이야. 아이고 씨. 알았어. 근데 말이야 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쭉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알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 안 밟고 이렇게 뛰어거든. 이렇게 했더니 안 밟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건너뛰는 거거든. 여기 길쭉한 여기 땅이 여기 땅. 나 안 밟고 있으니까 안 밟고 가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이것이 먼저 번에 경매로 나왔었기 때문에 경매를 그 딸 이름으로 받고 중개사한테 맡겨가지고 낙찰 받아서 다시 그대로 살고 있고 또 땅이 경매로 나오니까 요거를 그 공인중개사한테 또 맡겨서 낙찰 받아 달라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이렇게 보더니 이걸 누가 낙찰 받아요. 안 받으니까 조금 더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낙찰 받으면 되니까 하고 안 들어갔더니 낙찰 받아서 왔다 이거.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처음부터 협상을 조금만 준다 그러면 한 800이나 10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협상을 받고 그냥 끝내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노인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협상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떡한다? 여기 이제 이 땅이 여기라고 하면서 여기 팔짝팔짝 뛰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 땅 안 밟는다 하는데 지붕은 나와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되는 건데 건물을 대문을 철거하고 장독대가 걸렸어요. 장독대. 여기 장독대. 대문과 장독대가 걸리고 처마가 걸렸거든요. 대문, 장독대, 처마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어떤다? 시를 내라. 소송을 했는데 이 땅이 누구 이름으로 낙찰받는 천금 땅은 이거 천금효고고 천금주인가 그래. 천금주. 이게 보면은 그 딸 이름이 천금주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먼저 번 이름대로 천효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효주 아버지 이름 있는 것이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천금주가 낙찰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천금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효주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라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2번이나 갔어.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천금효 씨가 아니라 천효주 나를 상대로 소송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깜짝 놀라면서 다른 거 건들지 마. 근데 내가 그렇지만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딸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 딸의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말을 안 해요. 그 철거하고 나가라. 했더니 이 여자분이 답변서를 썼어. 청구원의 답변. 저기 뭐야. 컴퓨터로 치지 않고 이거 썼죠. 답변서 냈죠. 답변에서 우리가 반박 답변 냈거든요. 반박 답변에 대한 재답변도 또 이렇게 썼어. 근데 보면은 이 법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가 한 70대 후반 된 여자가 필기로 이 답변서 쓰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상당한 그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조정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결국 답변서 이렇게 내다가 조정이 잡혀졌는데 여기 진주에 내가 공인중개사들한테 강의했다 그랬죠. 네. 공인중개사들의 그때 젊은 애가 30 몇 명 딸짜리가 한 명이 공모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만. 교수님,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말고 다른 자격도 한 10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학원을 다녀서 중개사 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특수경매 토지 개발 이거는 착각 공부. 할 수 없이 제가 와이프한테다가 요 등록금은 좀 달라고 해서 등록하고 이거는 배우는 겁니다.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근데 애가 상당히 보니까 머리가 빨리빨리하고 빨라. 걔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어. 보면 이상훈인가 그래요. 이상훈하고 왠지 같이 낙찰을 받았어요. 박희재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조정 날짜 시간에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정하기 한 30분 전에 가서 조정할 사람을 한번 먼저 만나보고 얘기를 해라. 오늘 조정할 때 내가 얼마 정도면은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의도를 비춰놓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의사를 비춰라. 그러면 조정위원은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안 따집니다. 그냥 양쪽에서 합의를 하게끔만 만드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주자 저 사람이 더 억울한 것 같으면 저 사람 편을 들어주자 이렇게 조정위원은 편 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합의했다 그러면은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해보 먼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진짜로 조정실에 찾아오시는 봤더니 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더래서 이 사건에서 조정원장이 있다면 조정인데 이렇게 된 사건인데 내가 100만 원만 준다면은 별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조정에 들어가서는 1,400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먼저 조정현한테 가서 실제 1,100만 원만 된다 그러면은 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1,400을 달라고 하고 뭐고 하니까 조정위원이 강제 조정으로 1,100만 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조정하고 아까처럼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1,100만 원에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 노인 내가요, 화가 잔뜩 나서요. 강제조정 한다고 했더니 해서 1,100만 원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나가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전님 시키는 대로 하여튼 해서 그대로 해갖고 매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강제조정 됐어요. 했더니 15일 지났는데 이의 신청 안 하는 거야. 확정이 된 거야.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돈 받으러 이제 등기전 하러 갔더니 등기전이고 뭐고 말도 안 한다고 하더니 안 하더라고. 팽개물 이렇게 났다고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로 뒀어요. 그랬더니 한 20일쯤 지나니까 화가 풀렸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 돈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돈 마련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8개월이 났죠? 천명준제 엄마가 대신 나왔죠. 지명진은 이거에 솔직기를 이동받은 것이 550만 원, 위에 550만 원, 1,100만 원으로 어떡한다? 주임을 하고 증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 이 맞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680짜리를 540만 원 받아갖고 1,100만 원까지 받는 것은 이것이 사실 처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나는 뭐 감정가에 얼마나 더 받아라는데 자기가 더 받은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받은 건 있지만은 제가 코치를 해갖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리 조정위한테 가서 미리 슬쩍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정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까지 행동은 내가 이게 처음인가 싶고 사실은 그 경매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조정하기 30분 전에 조정하는 때 가서 나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만 준다 그러면 더 하지 않고 조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가능한 그 조정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차피 조정위원이 봐도 이 땅은 건물 주인이 사자는 못 할 거냐. 그리고 그 땅 주인이 2천만 원 달라면 어떡할 거냐. 담장하고 대면 허물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봐도 그런데 그냥 1,100, 600 얼마 주고 샀는데 500 얼마 주고 샀는데 1,100만 원이면 합의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야. 하고 조정위원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는 가져가도 맞다. 하다 보니까 조정위원도 어떤다? 1,400인가 얼마 다 된 거를 1,100만 원이 어떤다?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던져버려가고 끝내게끔 된 거다. 이런 게. 이 하나만 더 하고는 끝낼까요? 전라남도 영암금 3호 3폴이 2014달에 보면 대지만 72평입니다. 여기 3,850만 원인데 2,100만 원이 낙찰 받았습니다. 3,800인데 1,700까지 떨어졌죠. 역골철인데 2,100만 원이 낙찰 받았거든요. 3폴인데 여기 건물 매각 처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남의 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건물이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적상 전호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요 땅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기 뭐야 뭐 요 땅이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숲이죠. 이게 숲이 아니고 조선소예요. 항공사진에는 조선소를 없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은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기 뭐 일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고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야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무허가로 집이 있던 거를 남의 땅에다가 이 집 지어놓고 살고 있다가 그 세를 들어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무허가로 집을 몇 개를 지어놨고 월세를 받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땅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아갖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답변을 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땅 주인한테다가 이게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노인네가 법정시장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답변서를 냈는데 뭐냐면 이 원본이 이 사람이 2169만원의 낙찰을 받고 자기가 하는 건물은 7,500만 원. 무허가로 건물 막 띄워놓고선 평수만 많다고 7,500만 원으로 자기가 옮긴 거야.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면 750만 원도 안 줄 건물이야. 그런데 7,500만 원을 한 건데 2,100만 원에 막 들고 7,500만 원에 건물을 허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냐.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신으로 간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이 노인네가 한 70몇 살쯤 되는 데다가 돈도 없이 이걸로 이제 월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노인네는 여기다 아주 목숨을 거는 걸로 이것만이 나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판사님이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와갖고 얘기하면서 나는 돈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 2,169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뭐 토지 내용을 얼마 어떻게 정말 쓰고 있었다는 이런 입증을 냈는데 한 건데 돈을 이제 뭐 3천만 원이니까 얼마에 2,90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네가 2,900만 원 정도 내면 어떡하냐가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강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2,900에 팔라고 하니까 양도소득세 못 내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노인네가 돈이 없는 건 알지만은 그런 정도에는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200만 주고 낙찰 받은 걸 2,900만 원 파는데 이 노인네가 2,900만 원밖에 없대니까 2,900만 원 파는데 그럼 취득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소송하고 돈 10원도 남는 게 없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노인네가 2,900만 원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2,900만 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판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렇게 판결을 내줄게. 땅을 얼마에 판다? 2,500 판다. 위로금을 얼마를 별도로 준다? 그러니까 땅을 2,500 주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줄 게 없다 이거야. 그럼 너 위로금으로 400만 원 받아라. 그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 안 내게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받아들인다.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판사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다운ges트 식으로 위로금으로 갖다 별도로 준다고 판결문을 이렇게 내려준 거야. 조정을. 위로금이라는 안 썼네. 위로금을 안고 그냥 그래 안고 피고는 온 것들에게 300원을 2,000원까지 지급한다.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한다? 2,000원 판다.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2,500만 원이니까 2,200 주고 낙찰 받아서 취득세 내고 개인 뭐 150만 원 얼마 저기 뭐 면세 이게 뭐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한 개 내는 게 없고 너 돈 한 개도 남는 게 없다 그랬는데 너 저기 뭐야 400만 원 받으면 너 수송비하고 되잖아. 좀 100만 원 하고 너 300만 원 받으면 되지 않냐. 판사님은 그렇게 그런 경우 소송 비용 대략 얼마예요?
지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법무사님 물어보면 법무사님이 30만 원, 50만 원 정도쯤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법무사님이 해주는 거는 30만 원, 50만 원이고 30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고 거기에 이제 땅값에 대한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오고 소송에 대한 그 비용은 총 금액에 얼마를 달라는 비용의 몇 프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 합치게끔 되면 100만에서 100한 2, 30만 원, 150만 원 사이야. 그러니까 인지대, 소송 비용, 그다음에 법무사 비용 다 합치면은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에요. 각자보다 한다는 거가 아니면 각자보다 한다는 얘기죠. 그 각자보다 막 총무는 포기한다 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조정을 끝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원고도 피고도 다 그렇고 원하게 피고가 돈이 없는 노인네다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걸 그대로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원고도 봤을 때 돈이 한 개도 남은 게 없다 보니까 그건 너무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양도세를 없애갖고 이렇게 판결을 내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판사님도 판결을 이렇게 내려주더라. 이런 얘기는 이게 하여튼 이런 판결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이제 조정까지 가고 또 상대편이 합의를 했다가 합의를 어긴 거, 그 다음에 상대편이 취득시효를 주장한 거. 그래서 우리는 취득시효를 주장했을 때 어떻게 배척을 했는지 그 실전 사례를 갖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우리 한번 실전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을 보면 제가 내년쯤에는 책을 하나 새로 쓸 건데 이게 벌써 한 5, 6년 지나갔잖아요. 5, 6년 지나간 거, 5, 6년 지나고 지금하고 한판이거든. 그러니까 5, 6년 전 거 강의하는 거 자체가 조금 내가 그래서 요 근래 거 가지고 새로 해봐야 되는데 이 근래 거는 얘 전부 다가 이해한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 건데 이제 새로 할 거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한 거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한 거 반반씩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소송했던 거. 어떤 거는 법무사가 처리를 했던 소송이고 어떤 거는 변호사가 소송을 했냐. 뭐냐면 재판장에 나가서 똑바로 그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법무사는 재판장에 못 가요. 변호사는 재판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송 대리에서 변호사가 가서 판사님을 설득을 그 법정에 가서 해야 될 소송이 있고 소리로만 봐도 뻔하게 이길 수 있는 소송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지금 소송한 것이 한 1, 2년 사이에 한 것이 있으니까 다음번엔 그 실전 사례 갖고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하여튼 5, 6년 전 거지만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먼저 한번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